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공계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들과 여러분들이 교류하는 법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인도 출신 교수님들이 미국 대학원에는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도 인도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인도의 문화권의 어떤 습성들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 특히 엔지니어링 계통에는 인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대기업들의 사장에서부터 임원들 중에 인도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의 사장님 순다 피차이 인도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사장도 인도 분이시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분이시죠. 자, 그 외에도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정상의 대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 중에 인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도 분들의 컬처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 나고 자라셨어도 미국 문화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인도 컬처가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미국 사람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인도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미국의 컬처대로 그냥 대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인도에서 나고 자라고 뭐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가 대학원만 인도에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미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하다가 미국 사회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인도 특유의 그런 컬처 코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인도 문화에서 특히 이제 제 생각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들과 겪으면서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으면서 알아야 할 점들은 제스처예요, 제스처.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인도 사람들이 어떤 특유의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는데 이거예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팔자로 하는 거는 한국 정서는 무슨 의미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긴가민가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인류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때는 고개를 위에서 아래로 흔듭니다. 예를 들면 너 밥 먹었어? 너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했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인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 때는 yes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yes라는 대답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를 영어로 head bobbing 혹은 head shaking이라고 하는데, head bobbing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헤드 보빙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개를 팔자로 긴가민가 하고 흔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대답을 할 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어떤 뭐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썰이 있는데 그 엄격한 어떤 카스트 신분제도 때문에 이제 귀족과 평민 계급이 있는 사회였었잖아요. 그 인도가. 그래서
귀족들이 뭔가 어떤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하층민들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할 때 좀 솔직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권력적으로. 그래서 yes, no를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상황보다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대답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즉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이렇게 뭐랄까 눈치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귀족의 권력자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데 섣불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찍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노라는 그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자 앞에서 찍히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던 습관들이 점점 어떤 관습처럼 굳어지고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헤드보빙이 인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즉 yes의 의미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로 봤을 때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인도 사람들은 yes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모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다닌 적이 있어서 제가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아주 첨단 어떤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획기적인 신제품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사장이 그걸 딱 들고 그 전체 직원들을 강당에다 모아놓고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손에 들고 막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거기 있던 인도 엔지니어들이 전부 거기 몇백 명의 인도 엔지니어도 있었는데 전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 컬처를 모르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사장이 저 신제품을 내놨는데 저게 지금 좋은 기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헤드보빙, 머리를 팔자로 흔드는 게 예스, 긍정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명의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있었던 거는 그 기술이 진짜 좋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술이네, 진짜 좋은 기술인데 미래를 선도하겠는데 요 뜻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헤드보빙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보빙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yes라는 뜻이 있어요. yes. 그건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인도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친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랑 너 yes란 뜻이에요. yes. 알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장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자기도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동의한다. 난 너에게 동의한다. 그 뜻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고맙다는 뜻, 땡큐도 이렇게 해요. 땡큐. 그러니까 하여튼 인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다 보면 인도 사람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드리자 보면은 일단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수업 중에 그 인도분이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을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은 백인 미국인 교수님이었거든요. 백인 네이티브 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펀드를 제가 받다가 한 학기 정도,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인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인도 교수님 랩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자기 수업 조교, 그 자기 랩에 보통 있는 학생, 박사과정 학생들을 수업 조교를 쓰는데 그 랩에 미국인 학생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이랑 친했어. 그래가지고 제 지도 교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나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업 조교가 필요한데 박사과정이 우리 랩에 안 들어와가지고 혹시 니네 랩에 박사과정 학생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도움의 어떤 손을 뭐 이렇게 뻗친 거죠. 근데 저희 교수 입장에서는 저를 만약에 그 인도 교수님 수업 조교를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자기 펀드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기 연구비를, 그러니까 지도 교수는 보통 자기 연구비를 가지고 밑에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연구를 시키는 건데 그 제가 그 다른 교수한테 TA 한 학기 두 학기 가면은 저를 데리고 있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제 박사 논문은 제 지도 교수랑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도 교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런데 다른 인도 교수가 자기 수업 조교를 필요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 입장에서는 뭐 빌려줘도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파견을 갔었어. 저 교수님 수업 조교 요번 학기만 뛰고 와줘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 수업 있는 동안, 인도 교수님 수업 있는 동안 가서 이제 그 교수님 수업 조교를 해주고 그 수업 조교 끝나면 다시 우리 지도 교수님 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석사 때 정말 친했던 랩 친구 중에 인도 친구가 있었어요. 인도 친구.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맨날 둘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부터 미국에 왔었는데 그 친구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첫 학기였고 저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첫 학기였기 때문에 둘 다 하여튼 촌놈들이었어. 미국에서 촌놈들이었어. 미국 문화 하나도 모르고 둘 다 정말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미국 문화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좌충우돌하는 무슨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맨날 실수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둘이 그래서 그 랩에서 둘이 겪는 일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랩에서 둘이 같이 영화를 자주 봤었어. 그때 봤었던 영화가 뭐였냐면 해럴드와 쿠마 화이트 캐슬에 가다 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네, 저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인도인, 이 두 이민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에피소드, 삶의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저 영화를 둘이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서로 별명을 불렀어요. 그 영화에서 해롤드가 그 한국인이고 그 쿠마가 인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로 해럴드 앤 쿠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랩에 출근하면은 저는 인도애한테 굿모닝 쿠마 그러면은 이제 그 인도 친구가 저한테 굿모닝 해럴드 이렇게 서로 불렀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해럴드와 쿠마가 미국에서 생존해 나가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친구랑 랩에서 절친이었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녔는데 동부 쪽 이제 동부 쪽에서도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동부에는 인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없고 서부에 많아요. 서부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이 좀 많은 이유가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좀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운 데서 살던 친구들이어가지고 동부 쪽은 좀 겨울 되면 많이 춥거든요. 그리고 중부도 좀 추워요. 그래서 인도 분들이
캘리포니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캘리포니아. 왜냐면 자기네들이 살던 땅이랑 날씨가 비슷해서 일단 겨울이 거의 없잖아요. 겨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밸리는 겨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그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이 없는 날씨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만 있고 실리콘밸리의 겨울이 한국의 가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여름, 봄, 여름, 가을, 여름, 봄, 여름, 가을, 여름 계속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계절이 한국 날씨에서 겨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인도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살다 보면 많이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지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미국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